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이거는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는 이게 4.19 혁명에 비유하는 유명 인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이 젊은이 때 들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거꾸로 지금 이게 존재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감이 와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급추락을 했고, 급하락했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뒤집어지기도 했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의 정당성이 점점 일부는 정당성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석방 문제와 관계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그 다음에 김은둔갑술, 그 다음에 이 태양의 눈을 통한 영적 영감, 그리고 특히 또 윤 대통령을 풀 때는 대부분 윤 대통령 사주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푸셨는데 반드시 김건희 여사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두 분이 부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두 분 같이 봐야 돼요. 예. 그 두 분이 운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해도 도장 찍느냐 안 찍느냐가 또 다릅니다. 별걸. 그렇죠.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아직 두 부부는 도장 찍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죠. 이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또 부부할 것 같아요. 부부 검술이 너무 좋아,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부럽더라고.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분들 결혼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건 참 그 귀감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사랑 얘기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일명 견우와 직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감옥 타고 난 이후에 그걸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빛의 속도로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들 방송 전에 사전에. 자, 그러면 왜, 무슨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셨는데 이 서울구치소에 가 계신 것은 죽는 수인데 어떤 변수에서 살수가 되어 살아났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김건희 여사가 서울구치소로 가면은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큰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데, 지금 가 계신 곳이 구성방위야, 즉 김은둔갑술로 봤을 때는 남서쪽 방향, 남부 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만 기다리면 건강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방송 전에. 그걸 하나씩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풀어주면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자체는 굉장히 센 사주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대나무 같은 고든 절개와 기계가 있는 분이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다음에 넘어지지 않는 그래요? 그런 센 사주를 갖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별명이 그 찐빵맨, 호빵맨 이런 이미지 있거든요. 보기에는 그래 보이셔도 그 내공은 굉장히 강한 게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님의 사주는 그냥 약해요.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센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알려진 인기는.
그렇지만 김건희가 너무 세가지고 윤 대통령이 음. 김건희 체험폭에서 꼼짝을 못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로맨티스트라 그런가. 아무튼 사주 자체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셉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님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네.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네. 자 똑같이 최근에 이제 구속된 우리 보수 우파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은둔 갑술에서 정남 방향 예. 서울구치소로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정남 방향으로 가신 겁니다. 예. 정북과 정남은 죽으러 가는 방향이에요. 예. 죽음의 방향이에요. 예. 근데 그 방향으로 가셨다. 근데 그럼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냐? 예. 그 구치소 안에서 예. 자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예.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 그러듯이 지구멍이 있었어요. 예. 독방. 아, 독방이랑 지구멍.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 어쩌면 살아나신 거고 예. 보통 사람의 기운으로는 예.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독방을.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대통령 예. 이명박 대통령 같다 했으면 돌아가셨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계셨는데 네. 그러면 남동 쪽입니다. 네네. 그 김은동 갑수를 봤을 네. 때 남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남동 쪽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또 살아남을 수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 층을 다 썼어요. 네. 한 층은. 그다음 숨통이 트이신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층은 아예 폐쇄를 시켰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역대 대통령의 옥살이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조금 편안한 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네. 예. 그분은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기 요 똑같은 환경에서 계셨다 하면 돌아갔을 거예요. 네, 숨 막혀서 돌아갔을 맞아, 거예요. 맞아. 예, 그분. 근데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세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네. 서울구치소였죠. 죽어 네. 들어간 곳이에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상황이었으면 같은 환경이었으면은 아마 못 버티셨을 거예요.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못 버티고.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제가 매일매일 서울구치소를 출근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매일매일 출근부에 도장 찍었잖아요. 네. 왜? 그럼 내가 어슬렁어슬렁 그려줘야 되니까 매우 중요해. 가족이 어슬렁어슬렁 그런 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한 층을 비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 층을 비웠어요. 한 층을 비우고 방은 이제 독방이 아니라 조금 2.3평, 네. 2.3평, 5명, 6명이 쓰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했지만은 한 공간은 비었어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방의 평수가 컸어요. 한 8에서 10명이 사는 공간. 조금 평수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좋은 환경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네. 근데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쥐구멍이야. 신문 한 장 딱 깔고 들어누면 땡이야. 그리고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 그리고 밥상은 라면 박스 아시죠? 네. 이 종이로 접혀져 네, 있는 네. 종이로 접는 밥상. 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선풍기 한 대. 여름에 쪄 죽어요. 네. 쪄 죽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박사님? 이 다른 대통령에 비한 처우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의 제가 민주당 표현해도 되나? 이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어떤 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분은 알고 계엄령을 했잖아요. 예. 그 정관이 이런 예. 부분, 그 다음에 그 아마 민주당의 많은 비리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니 더 견제하고 더 죽이려고 하고 더 그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고 했던 건 거죠. 완전 부러뜨리려고 하는 건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강하다 보니
거기에 물러섬이 없고 그다음에 꺾이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마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고 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요. 애원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역대 정권에 보면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사례가 없어요. 또 네. 그 어떤 누구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이번에 패해서 이제 대표직 사임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았어요. 부인이 구속됐다 풀려나고 남편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 노무현 대통령은 부인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안타까운 결정을 했죠. 네. 이런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또 전두환 대통령, 네. 이순재 여사 있어도 전두환 대통령만 두 부부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도 이게 부부가 이렇게 무슨 죄를 저질렀어 일반인들도 두 사람을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아요. 이게 현행법의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작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 책임을 지든 부인이 책임이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걸 꾸려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계속 가볼까. 그래서 자, 윤 대통령이 바로 쥐구멍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까 뭐 또 누우면 한 평짜리, 네, 한 평짜리. 뭐 예. 오히려 그곳이 윤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라고 쥐구멍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법무부에서 그 네. 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방을. 아, 원래 그 서울구치소는 외부에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가. 아 오늘 공개됐다고요? 그 방을 깠어요. 카메라 들어가 찍었어. 아 오늘요? 네. 아 예. 보여줬어. 네, 실제로. 네. 네. 그리고 기자가 들어 누웠어. 네. 자, 이렇습니다. 이러고. 아, 그리고 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로 치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 거야. 네.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왜 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에서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게 오히려 나는 국민들에게 나는 오히려 동정표를 받을 것 같아. 동정심. 야, 이건 너무하지 않아 그래도. 그런데 지금 선관위 이 부조리한 사건이 양파 까면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 큰 사건들이 눈덩이처럼 터지고 있으니까. 뭐 그 표도 모자라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그래요. 동일표 똑같이 뭐 찍어내듯이 동일표가 나오고. 그 쌍둥이 표라고 그러죠. 네. 뭐 커플링 표라고 그러기도 하고 커플링 하는데, 표? 뭐 삼쌍둥이 표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이거를 전산오류. 네.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숫자를 잘못 넣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도 발각됐단 말이야.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지금 국감하기 시작했고 경찰 특수본에서 중앙선관위하고 서울선관위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네. 아마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드러나겠죠.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비리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비리는 더 큰 비리예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국감에서 날 부른다면 그 얘기 해줄 수 있어. 국감에서 날 정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관위 어마어마한 비리 내가 알 수 있어. 참고로.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은 지금
남부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지금 예, 김건희 여사님은 예. 만약에 서울구치소 윤 대통령 이런 같이 그쪽으로 갔으면은 아마 살아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못 견뎠을 거예요. 사주상 네, 정신적인 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다행히 남서방향이 남부교도소 쪽으로 가서 다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남 방향이 갔으면은 그래서 왜 김건희 여사님의 사주는 그렇게 센 사주가 아니고 견딜 수 있는 사주가 아니거든. 다르거든. 윤석열 대통령님은 굉장히 센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사주는 뭐 대충 뭐 어때요? 오히려 그 섬세 그냥 털털한 사주네 그냥. 오히려 오히려 이제 빈틈이 많고 병신일주락 해가지고 오히려 털털하고 가식이 없고 어. 좋게 그러면 남을 이렇게 경계를 안 해. 그냥 태양같이 그냥 이렇게 다 비추는데 셈이라고 정교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건 거야. 그냥 덜덜하게 그냥 밝아. 그냥 내 맘이 네 맘이니. 그리고 또 사람을 잘 믿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많이 찍혔어 지금 너무 많이 찍혔어 지금. 이게 너무 사람을 내가 봐도 믿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고 너무 털털한 건 거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 의심하고 사람을 안 믿고 그러면은 조심을 오히려 했을 거고 오히려 그랬을 건데 그냥 다 그냥 어쩌면 오픈 마인드인 건 거야 이분이.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 김건희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꼼꼼하고 더 세밀해요. 이제 김건희 여사님의 사주보다 여우같이 생겼지만 여우같지가 않다는 건 거지. 오히려 여우같지가 않은 건 거. 오히려 여우 같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우 같아. 윤석열이가 오히려 생긴 건 곰탱이처럼 생겼잖아. 내면이네.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속 내면이 다른 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외모는 곰탱이처럼 생겼는데 내면이 생긴 여우 같고. 네. 김건희 여사는 외모는 여우 같은데 내면의 세계는 곰탱이 같고. 예, 맞아요. 그것도 곰탱이도 그냥 곰탱이가 아니고 물로 터진 곰탱이. 예,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적인 강인함이 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님 내적인 강인함이 없어. 여려. 이분 여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성향이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어. 약간 털털하게 겉으로는 성격 좋은 오빠처럼 보이는 건 거예요. 성격 그냥 오빠 편하게 지내는 성격 좋은 오빠 같이. 동네 오빠이. 동네 오빠이. 그냥 약간 추리닝 입고 고무신 스리퍼 신고 그냥 여름에 반바지 입고 그냥 동네 오빠이. 그러니까 또 약간 만만디 성격 중국의 만만디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만만디 그냥 느긋하다 해야 되나? 느긋하지 그러니까 충청도 정상적인 충청도 사람.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돌에 맞아 돌아가셨네. 근데 그 속은 또 달라요. 겉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 안에는 야심과 강한 권력력, 그런 게 오히려 검사출신이. 그래서 지금까지 어쩌면 윤 대통령님은 그 나라에 대한 어쩌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것들을 많이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계엄 때 끄집어내려고 했던 건데 실패를 하셨지만 몇 년을 버리고 계획하신 분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역사의 재판을 받겠다는 각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 작년 박사님하고 이제 이거 유튜브 찍을 때 그 말씀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표현한 적이 제가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 눈이 깨어나고 있어요. 점점 한마디로 전한길 선생이 주장했던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그때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 왜 계엄을 일으켰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하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했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어쩌면 윤 대통령이 맞았구나,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진짜 있었구나, 윤석열이 옳았구나. 그렇죠. 그 이제 다시 어쩌면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님이 어떤 영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잠깐만요. 윤 대통령님이 저 지하에 저 지구멍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그냥 정말로 사람들한테 점점 잊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점 잊혀져가고 이랬지만 이번에 이렇게 점점 쓱 드러나는 게 보여요. 그럼 사람들 눈에, 사람들 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있겠죠. 예. 다시 어떤 재평가 받나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가. 알겠어. 윤 대통령님이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고 그냥 한 일이 아니었구나. 뭔가 알고 계셔서 움직였구나. 사람들 눈이 깨어나고 다 이제 2030들이 오히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성 세대들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영감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가 뛰어났듯이 예.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뛰어나단 말입니다. 굉장히 직관력과 영감력과 굉장히 똑똑하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 세대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지. 방관하던 자들도 이제 다시 이제 더 눈에 떠서 발언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게 한 번씩 유튜브를 보지만 그 2030 세대들이 우리가 막 폭력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국민들이 기성세대들도 다시 깨어나고 있고 눈이 밝아지고 있고 뭔가 새롭게 뭔가 바라보고 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님이 이 시기를 석방되는 시기를 점점 빛과 같은 속도로 빨리 어쩌면 이거 빨라지고 있고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오셨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근데 정말 이게 다 흘러간 얘기입니다만 네. 민주당에서 윤석열이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 이유는 윤석열이 카드를 쥐고 있었다고. 약점 카드를. 무슨 약점 카드요? 그게 뭐였냐면은 윤석열과의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누구랑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랑 누구랑?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 네. 민주당 인사하고 예. 통화를 한 내용을 녹음을 한 거야. 네. 이게 폭탄인 거야. 이것만 터뜨리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너무 방심을 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점이 놓쳤어. 한 달 전에만 그 폭탄을 터뜨렸으면 윤석열 대통령 안 됐습니다.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터뜨렸어. 뭐였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거 얘들이 터뜨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뿌렸어. 네. 근데 일주일 동안에 이 판을 뒤집기는 너무 윤석열에 응하는 쪽이 더 큰 거야. 네.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요? 뭐 박근혜 엮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엮어서 죄 없는 사람을 엮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걸 깐 거야. 그래서 많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돌아섰어. 그 당시에 윤석열이한테. 이 폭탄 때문에. 뭐 박근혜 죄 없더라도 그냥 엮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엮으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이재명이를 지지한 겁니다. 이재명 지지했다고 난리가 났었어. 내가 그 피해자야. 내가 부추겼다고. 나는 지지선 하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우리 아내가 지지한 이유, 아니 이거 못 들으셨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우리 언니를 엮어서 그냥 죄 없는 언니를 엮어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이 통화 내용 안 들으셨냐고. 내가 이거를 들은 이상 내가 어떻게 지지를 하냐고.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지지를 못하지. 이 유명한 사건이야. 그런데 어찌됐든 또 이 일은 이 일이고 박근혜는 구속됐어. 근데 박근혜를 풀어준 사람이 윤석열이가 아니야. 대부분 윤석열로 착각하던데 문재인이가 풀어줬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은 자기 양심에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눈물 흘리잖아. 만나고 나와서 눈물 흘려.
하늘 보면서 잠시 눈이 윤 대통령님이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하늘을 보고 뭐 참회의 눈물이가. 난 그거를 내가 못 잊는단 말이야 그 장면을. 그리고 난 이후에 청와대로 초청을 해. 청와대 초청해서 잘 모시고 유영아의 공천을 준 거는 그 미안함에 대한 나는 보상으로 봐. 유영아에게 그 몫으로 공천을 하나 준 거야. 나의 미안함에 내가 일부분이라도 그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은 건 난 유영아의 공천이라고 보는 사람이야. 내 정치적 식견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본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또 재미나는 게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사례는 딱 한 사람이야. 박근혜도 현직 때는 아버지 행사 때 참석 안 했어.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공식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야. 하루 전날 개인 자격으로 잠깐 딸 자격으로 다녀는 갔지만 공식 행사장에 안 나타난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한 거야. 그리고 함께 두 분이 참배를 같이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용서, 화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오누이 같다. 모습이 오누이처럼 다정한. 비록 나를 감옥에 넣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명이 유경수 영부인의 법명이 대백화 아닙니까? 큰 덕을 가진 꽃이라는 뜻으로 목련 아니야, 목련.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법명이 선덕화야. 선한 덕을 가진 꽃이야. 그래 무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한 여자 아니야. 그렇죠. 욕심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남자가 몇 명인데. 아니죠. 국민과 결혼한 분이죠. 아니 그 국민과 결혼을 했는데 대한민국 남자가 몇 명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님은 남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어머니, 나라의 어머니. 아니 결혼을 했는데 대한민국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절반은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절반이 남성 아니에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혼자 사는 호래비들이었어요. 그랬어요? 호래비들이 몰표를 던지고 그래서 역전승했다고. 그래요? 그때 다 문재인이가 이긴다 그랬어. 근데 막판에 호래비들이 총출동을 한 거야. 우리 영원한 연인이 대통령이 돼야 5년 동안 내가 살 맛이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뒤비신 거예요. 진짜? 역전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박근혜 탄핵의 주역이 또 누군지 알아요? 호래비들이야. 왜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박근혜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 소위 말하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마녀사냥에 갇혀가지고 그만 믿은 거 아니야. 뭐 청와대에서 구설했니 뭐 기타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이런 거 하니까 호래비들이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호래비들이 전부 다 촛불 들고 나온 거 아니야 또. 너무 사랑했다가 배신당한 느낌에 한번 아시잖아. 애증, 증오 뭐 이런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지간이야. 그렇죠. 결혼지간인데 지금은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게 윤석열과 박근혜가 함께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함으로 해서 화해하고 다 끝난 거야. 미움과 정오는 사라졌단 말이야. 오로지 국가만을 보고 갑시다. 됐다고.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은 박근혜라는 거지.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치맛바람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성관이가 이게
뒤집혔냐고. 맞아요. 왜냐면 박근혜 돌풍과 태풍이 뭐를 선관위 지붕을 까버린 거 아니야. 지붕을 날려버린 거야. 그 철옹성 같은 네. 선관위의 지붕을 네. 폐쇄되어 있는 그들만의 성을 네. 태풍이 와서 한번 몰아쳐가지고 다 뒤집어버린 뭐야. 이 안에 이런 검은 보화가 이런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막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맞아요. 이 힘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쭉 빠져버렸고 반세를 엎었죠.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 올라가서 민주당하고 뒤져버렸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다시 재평가가 네, 그렇죠. 지금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윤 대통령이 뭔가 억울해 보여. 갑자기 또 거기다 독방 보여주니까 설마 했는데 한 평짜리 독방 보여주니까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굉장히 현명해요. 항상 약자 편이야. 약자 편. 맞아. 약자 편이야. 네. 너무 이 사람한테 특검으로 조졌는데도 더 조지려 뭘 했어. 민주당에서 종합특검을 또 만들었잖아. 특검으로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종합특검 만들 또 그 위에 더 입히고 더 입혀가지고 지금 죽이려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땐 과부하가 걸렸어. 맞아. 과부하가 걸렸고 제가 박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싱잉볼을 이렇게 만다라볼을 이렇게 쳤는데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두 분이 같이 가서 참배를 했다. 신의 합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신이시잖아요. 신이죠. 그렇죠. 제가 바로 그 쓴 책이 신이 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거는 실제 제가 쓴 책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책이에요. 네. 종편 방송에서 너무 많이 씹어제꼈어. 응?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에만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책 50권 교보에서 구매해가지고 친필 사인해가지고 참모들한테 돌렸다고 난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읽어봐라. 왜? 이건 내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사회 현상을 내가 다큐멘터리식으로 기록한 기록물이야. 실제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찰의 스님들, 네. 실제로 신으로 모시고 있는 무속인들, 네. 무속인들은 박정희 장군 신으로 모십니다. 네. 그리고 각 사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스님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기록이다. 이걸 내가 이제 언론 방송사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걸로 들이대니까 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덕분에 뭐 책 홍보는 엄청나게 됐죠. 방송에서 그냥 막 책 표지 내가지고 막 뜯어제껴주니까. 그랬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신이 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신이 됐으니 무속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고 무속인들이 신이 아니면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없다라면 그걸 섬길 수가 없어요. 신이 이미 되셨고 신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신이 어디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니 유경수 여사님은 대덕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덕화 선한 덕을 쌓으시는 분이고 나라의 어머니시잖아. 그리고 나라를 품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억울함, 그 원한으로 본다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어쩌면 근데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에 안으셨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품에 안으셨고 그 기운이 선덕화라는 또 박근혜 대통령 성품과 그 마음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또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참배를 드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의 합의가 있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분의 조상 신들, 그분을 돕는 또 신들이 있겠죠. 합의가 있었다. 서로 아까 말했던 화합, 용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밑바탕에는 신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리라 보고 오늘 이 방송은 많은 분들이 감동했고 또 우리 만다라 보살님에 대한 또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그 만다라 보살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빛의 속도로 석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그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그거 마지막 영감 한 번 더 받아주시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태양의 눈이잖아요. 태양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자, 이거 영적인 겁니다. 지구가 빨리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구가 빨리빨리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빛의 속도로. 이 태양에서 빛을 쫙 지구를 향해서 이 광속으로 내뿜는 것 같고 지구가 막 돌고 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에너지가 빨리 돌고 빛의 속도로 뭔가 빨리빨리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영감이 드네요. 제가 느껴봤을 때. 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빨라진다. 네. 네. 가장 우리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 스님입니다. 이 청국장을 제가 분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배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